주말을 맞아 상가들의 본격적인 피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전라도가 임실의 오염토양 정화시설업체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에 지침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축사 거리 제한 관련 소송에서 군산시의 손을 들어줘 양계장 신축러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식량 안보와 경관 보전처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무주의 낮 기온이 34.6도까지 올랐습니다. 찜통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계곡과 수영장을 찾아 더위를 이겨냈는데요. 나금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계곡이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물장난을 치다 보면 더위는 어느새 저만치 달아납니다. 주말이라 이제 아기도 어리고 그래서 같이 더워가지고 이렇게 놀러 왔는데 시원하고 되게 한적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물놀이에 맛있는 점심이 빠질 수 없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기엔 역시 삼겹살이 최고입니다. 친구 가족이랑 와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꺼먹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진짜 꿀맛입니다. 교외 물놀이장도 온종일 피서객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연신 시원한 물세례가 쏟아지고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왔는데 애들이랑 슬라이드도 타고 물놀이도 하니까 정말 기분 좋고 시원했어요. 닷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진 가운데 오늘은 무주의 수온주가 34.6도까지 올랐습니다. 남원은 34도, 전주는 32.8도를 기록했습니다. 불볕 더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폭염이 맹위를 떨치면서 본격적인 피서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오염토양 정화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관련 지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경북 영천에서도 같은 문제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환경부의 지침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경기도 업체가 경북 영천시에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정화시설에 대한 허가 권한은 업체 본사가 있는 경기도가 갖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감추지 못합니다. 등록된 업체는 다른 데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토양 오염이 어떠더라 하면 그냥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통보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임실에 추진되는 오염토양 정화시설의 허가권자인 광주시도 환경부의 관련 지침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합니다. 불합리한 점이 좀 있죠. 저희가 지금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전라북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며 환경부에 지침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영천시 등 다른 자치단체와도 협력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랑 협력을 하든지 사례를 더 검토해가지고 혹시 다른 이렇게 막아낸 사례나 이런 게 있는지 검토해서. 또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임실군과 함께 관련법과 조례 등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2년 전 군산시에 강화된 축사 거리 제한 조례 적용을 앞두고 양계장 건축 신청이 급증했는데요. 그러나 군산시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한 영농 법인이 군산의 한 농촌 마을 인근에 양계장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마을과 축사 거리가 500여 미터에 불과해 악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한 중앙이 되겠어요. 뺑 둘러서 지금 각 농가들이 다 있고 또 여름에는 여기가 그 농민들은 그 작업장 아닙니까? 근데 나오는 그 악취를 어떻게 여기서 견디겠습니까 이걸?
이 무렵 군산시에는 무려 6건의 양계장 건축 신청이 잇따랐습니다. 군산시가 주민 보호를 위해 축사 거리 제한을 강화한 조례가 시행되기 하루 이틀가량 남겨놓은 시점이었습니다. 군산시는 2016년 1월부터 대지 축사는 주택 지역으로부터 기존 500m에서 2000m로 닭과 오리 소 사육시설은 500m에서 1000m 이내로 강화했습니다. 군산시는 용농법인의 건축 허가 신청은 새 조례를 적용하겠다며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용농법인들은 소급 적용은 위법이라며 군산시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계장 두 곳에 대한 판결에서 건축 신청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며 군산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례 개정을 소급 적용했다는 주장사항은 부칙 규정에 특별한 경과 규정이 없을 때에는 건축 허가 전까지는 무방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축사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일단 안도하면서도 남은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직불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식량 안보와 경관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원하고 농가 소득도 보전하자는 취지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도 실질 소득은 줄고 생산비는 늘어나는 게 농촌 현실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농업 소득보다 높아진 경영비 비중은 해가 거듭될수록 격차가 커져 2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도시와 농가 소득은 1990년대 중반 비슷했다가 점점 차이가 커지기 시작해 좁혀질 기미가 없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 직불제는 쌀농사 중심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서 소득 보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직불제를 도입해 기존 직불제를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식량 안보와 환경 보호, 경관과 전통 유지 등 농산물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기능을 반영해 경지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를 직접 지원하자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년 전부터 환경 보존을 중심으로 한 공익적 기능에 중점을 두어서 농가 소득의 60% 이상을 직접 지원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화진 도지사가 공익형 직불제를 지난 선거에서 공약하면서 전라북도도 농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도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원의 필요성,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이런 것들을 기준을 마련한 후에 시군과의 협의, 그다음에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지원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3년 전 전북연구원이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70%가량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동의했고 73%는 예산 지원에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민선 7기 시장군수의 핵심 정책과 운영 구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인홍 무주군수 편인데요. 황 군수는 무주를 사람과 자연, 농촌의 가치가 공존하는 품격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무주군을 찾는 관광객은 한 해 500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덕유산 리조트와 구천동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관광 효과가 전 지역에 골고루 미치도록 6개 읍면에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특색 있게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권도원에는 국기원을 유치해 무주를 명실상부한 태권도 중심지로 만들고 체류형 관광지를 육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에 남대천서부터 산에서부터 우리는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농협조합장을 20년 넘게 지낸 인사답게 농업소득 향상도 강조했습니다. 버섯과 머루 등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명품화시키고 대형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제값받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판매망도 확충을 하고 농협하고 같이 쌍두마차가 돼가지고 전체 농산물을 다 팔아주는 제도. 그래서 농가가 우뚝 설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 밖에 지역 화폐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 확충과 도서관 설립, 어르신 행복카드 도입 등을 통해 주민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내년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유초 등 특수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 하반기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에 유치원 공기정화장치 대여비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내년에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모든 교실의 대여비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공기정화장치는 예산 사정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전주역 앞에 천마중길과 전라가면길 주변 상가의 간판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천마중길에 4억 2천만 원, 전라가면길에 2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주변 상가 91곳에 낡고 오래된 간판을 철거하고 전주 고유의 이미지와 맞는 특색 있는 간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정부의 간판 개선 시범 사업 공모에 참여해 천마중길 나머지 상가의 간판들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국민청원과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악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은 지난달부터 공단 주변 아파트 등지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청와대에도 조속한 악취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악취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완주와 순창에 산악 기상 측정소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전라도와 서부지방산림청은 완주 경천과 순창 복흥의 구규림에 산악 기상 관측소를 설치해 측정된 기상 자료를 재해 예방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악 기상 측정소는 전국에 200곳, 전북에는 10개 시군에 19곳이 있습니다. 식약처가 국민보건과 밀접한 사안들에 대해 늑장 대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식약처가 살충제 달걀과 유해성 생리대 논란에 이어 발암 의심물질 고혈압 치료제에 대해서도 대응 조치에 혼선을 빚는 등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오히려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후 약방문식 대처로 일관하는 식약처는 뒷북 대처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신속한 대처와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진안군 부귀면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군인 21살 강모 씨가 물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휴가를 나온 강 씨가 친구들과 함께 계곡으로 물놀이를 하러 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35도 등 31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 현상도 지속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밤낮 없는 무더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다며 온열 질환과 가축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